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 8개 구군단체장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르면 내년 2월쯤 지역 대형마트의 주말 영업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새벽 배송 같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는 등 유통시장 지형이 크게 바뀐 데다 대구시 상인연합회와 슈퍼마켓 협동조합 등이 지난해부터 대형마트 일요일 영업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서문시장 상인회 일부와 대형마트 노조 측이 골목상권 보호와 근로자 건강권 등을 이유로 대형마트 주말 영업을 반대하고 있어서 이해 관계자 간의 이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도입된 이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 휴업. 그동안의 효과를 잘 살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소상공인 보호책 논의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2월 12일 월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부터 듣겠습니다. 김현지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지천철 6교에서 신동제까지 교통량 몰리고 있습니다. 대평교에서부터 송역 서서히 회복하며 지나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동명휴게소에서 송역 점차 떨어져서 다부터널 일대 차간거리 당기며 이동 중입니다. 반대 부산 방향은 가산 부근 136km 지점 1차로에서 가산터널 방제시설 보완 작업 중인데요. 일대 밀림은 없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달구벌대로 죽전에서 용산내거리 방향, 용산내거리 1차로에 승용차와 승합차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운전자 나와서 사고 확인하고 있는데요.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또 수성구권에서 도심 들어오는 구간 차들 많습니다. 만촌에서 범어, 삼덕내거리 향하는 차들 정체입니다. 호국로도 도심 들어오는 구간도 어려운데요. 구구터널에서 도곡내거리까지 지체고 이후 서변지하차도 산격대교까지 차들 상당히 많습니다. 칠곡중앙대로는 팔달고가 차도에서 팔달교 건널 때까지 전차로 밀려서 이동하고 있고 화랑로는 망우당고가 차도에서 효목내거리까지 정체골이 길고요. 이어지는 국채보상로 옛 MBC 내거리에서 청구내거리 양방향 차량 가득합니다. 동부로 동대구역 내거리에서 신천 내거리까지는 각 교차로 앞두고 차간거리 당겨지고 있고 동북로는 복현오거리에서 공산수원지 3거리 방향 교통량 계속해서 더해집니다. 앞산 순환도로 상인동 방향은 효명 내거리 일대로 밀림과 풀림 반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날씨입니다. 오늘과 내일 비나 눈 소식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고 대구와 경북은 낮부터 밤사이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강수량은 많지 않겠고 기온 역시 크게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12도 분포 보이며 어제보다 1, 2도 높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1.8도, 습도는 58%입니다. 지금까지 김현지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1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월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8시 33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매일신문 배주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천영길 기자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 기자님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난 10월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던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다시 이전에 신축해야 한다는 용역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대구시는 이를 토대로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이전 신축 쪽으로 이 결론을 냈는데요. 네. 이 대구경북연구원이 이전 신축과 확장 재건축안을 놓고 최근까지 비교 분석 작업을 진행해 왔는데 이전 신축 쪽으로 이 가닥을 잡은 겁니다. 그렇군요. 네, 대구경북연구원은 이 농수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기존 부지와 시설 구조를 유지한 채로는 현재 도매시장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좀 취약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업 기간이 상대적으로 또 확장하는 방안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네. 비용도 증가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지적이 됐는데요. 오히려 신축 이전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맞습니다. 나왔군요. 네, 다만 신축 이전하는 동안 그동안 영업을 제대로 좀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점이 있었는데 일단 이게 농산물 도매시장이 이전할지
이전 신축할지 아니면 증축할지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좀 이 논의가 끊이지 않아 왔는데 네. 이번에는 어떤 쪽으로 이 결론이 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제 결론이 나온 거는 아니군요. 용역 결과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용역 결과는 신축하는 쪽으로 나왔고 대구시도 가닥을 잡았는데 앞서서도 몇 차례 네. 변경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일단 상황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대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하청 공사를 맡고 있는 건설사가 원청으로부터 인건비 등 공사 대금을 받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 대규모 임금 체불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네. 고통에 시달린 한 인부가 밀린 임금을 요구하며 타워 크레인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11일 전국 건설노조 대경 건설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쯤 동구 신암동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인부 A씨가 타워 크레인에 올라 시벌분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며 농성했습니다. A씨는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원청의 약속을 받고 10시간 만에 내려왔습니다. A씨는 하청업체인 B건설사가 원청인 화성산업으로부터 인건비를 받고도 지불하지 않았다며 타워 크레인에 올랐는데요. 네. 해당 건설 현장에서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는 A씨를 비롯해 모두 47명, 체불 임금은 2억 2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임금이 이렇게 체불된 건설 현장이 이곳뿐만이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화성산업이 시공하는 5곳에서 B건설사가 하청 공사 중인데요.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모두 130명, 체불 금액은 5억 4천만 원 수준입니다. 원청인 화성산업은 지난달 18일자로 B건설사가 속한 모든 현장에 공사비와 인건비 등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네. 화성산업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다시 임금을 지급하고 향후 구상권 청구 등 대위 변제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B건설사는 대구 소재 소규모 업체로 알려졌는데 이곳 건설사의 한 직원에 따르면 현재 대표와는 연락이 닿고 있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화성산업에서 일단 그 대위 변제에 나선다. 네, 먼저 맞습니다. 이렇게 먼저 임금을 지급한다는 뜻인가요? 네, 우선적으로 인건비나 생활 안전비를 좀 생활 안전 기금 이런 걸 좀 지급을 한 뒤에 후에 이제 구상권 청구나 대위 변제에 나서겠다라고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소식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대구시가 이 대구 일자리 포털 정식 서비스에 나섰습니다. 이 일자리 포털은 대구 중심의 채용 정보, 인재 정보, 그리고 교육과 훈련 정보, 이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이 구직자와 기업이 원하는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포털 사이트인데요. 지난 9월부터 임시 운영 중이었는데 이번 달부터 이 정식 서비스에 나서게 된 겁니다. 네. 예, 저도 확인해 보니까 기존의 여러 일자리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을 이 대구 일자리 포털에서 모두 한꺼번에 확인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청년들이 일자리 발굴과 또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이 대구시와 이 정부부처의 정보들을 한눈에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원스톱 기업 투자센터에서는 이 기업이 원하는 이 고용과 직업 훈련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도 이 일자리 포털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구직을 원하시는 이 대구 시민분들께서는 대구 일자리 포털 사이트를 한번 좀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대구 일자리 포털이 이제 정식 서비스에 나섰다는 소식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역 소식 여기까지 듣고요. 이슈 토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이 군의군의 대구시 편입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7월 1일부터는 대구시 군의군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이 대구와 군이 모두에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전망과 함께 부작용도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예.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군위군의 대구 편입 이 논의를 시작한 지 2년 6개월 만에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2020년 7월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후보지로 군위 의성군 공동 후보지를 신청하는 조건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군위군은 신공항을 단독 유치하려 했지만 군위군과 의성군에 걸쳐 건설하는 안이 대두가 됐었는데요. 이에 군위군이 반발하자 대구시와 경북도가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약속했습니다. 예. 20년 7월 30일 지역 정치권이 공동으로 합의했으나 경북 도의회에서 반대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고 또 올해 1월 초 행정안전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후에도 경북 지역 국회의원 일부가 반대하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논의가 지연되다 지난 1일 행안위를 통과했고 7일 법사위를 거쳐 이튿날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네, 2년 반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이로써 내년 7월 1일부터 경상북도 군위군이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됩니다. 네, 군위군이 편입되면서 대구시 면적이 약 70%나 늘어난 1,498제곱킬로미터가 됐습니다. 이 전국의 특광역시 중에서 면적으로는 이제 1위가 됐는데요. 이 면적이 넓어진 만큼 이 풍부한 가용자원을 바탕으로 미래의 신산업을 육성하는데 특히 이 산업단지 부지를 마련하는데 이 발판이 될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군위군 입장에서는 뭐가 바뀌나요? 우선 현재 군위군은 인구가 23,300여 명에 불과한데요. 네. 이제 편입이 되면은 군위군은 소멸 위기 지역에서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서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또 향후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건설된 경우 인구 유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겠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달성군 같은 경우에 1995년 11만 9천 명에서 2019년 25만 6천 명으로 인구가 한 114% 증가하는 등 통합 이후 지속적인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 발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요. 군위군은 대구시와 협력해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생활 편익 시설 조성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민들도 뭐 이렇게 편의시설이 좀 바뀌겠죠? 네, 맞습니다. 국민들은 향후 시내버스 등 대구시 대중교통을 비롯해 대구시의 사회 기반 시설과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삶의 질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네. 군은 장기적으로 도시화와 광역 인프라 조성에 따른 부동산 가치 상승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 그렇다면 군위군 지형도 크게 바뀌겠네요. 네, 뭐 교통편이 또 달라지게 되면 접근성에 따라서 지역 역시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 군위읍과 소보면, 효령명 등 군위군 서쪽 지역은 통합신공항 공항 신도시 또 항공산업 클러스터 등으로 이 군위의 지형을 크게 또 바꿀 모양새입니다. 또 동쪽에 우보면, 의흥면, 산성면, 부계명 등도 지금 대구 군부대 이전 유치에 나섰거든요. 예. 이 군위가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이 경북 지역의 다른 어느 지자체보다도 상당히 좀 유리한 위치에 자리 잡게 됐는데 이 만약 군부대를 유치하게 되면 민군 상생 복합단원이 들어서고 또 신도시를 조성할 계획도 갖추게 됐습니다. 네. 이와 같은 계획들이 만약 순조롭게 진행되면 인구가 2만 3천여 명에 불과한 군위군이 인구 증가는 물론 또 이 노령화 지수가 전국 1위인 지역인데 이 대구 편입과 함께 산업단지, 신공항, 이 군인가족 유입 등으로 인구 구조가 지금과는 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겠냐 예. 이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교육과 문화 여건도 많이 나아지겠죠. 네, 학군 개편으로 교육의 질과 수준 향상, 인구 유입으로 인한 학생 수 증가로 당장 폐교 위기의 학교의 유지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대구에 편입되더라도 읍면 지역에 여전히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농어촌 특별 전형도 유지가 됩니다. 유지되는군요. 네, 그리고 문화적인 면에서는 군위의 상공유사 자원, 달성 토성, 대구 경상감령 등과 연계한 대구 역사문화 관광
안전벨트 구축이 지역 관광 산업의 틀을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삼국유사 문화도시, 팔공산, 낙동강, 금호강 등 대구와 군위를 연결하는 다양한 감성적인 요소랑 장소적 특성을 이용한 감성 문화적 자원을 발굴함으로써 군위 군민의 문화생활 향상도 기대됩니다. 네, 이제 편입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를 본격적으로 잘 밟아 나가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마지막에 이 법안 논의 과정에서 수정된 부분이었는데요. 이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되더라도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경상북도의 조례와 규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예. 예산도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이 군위 군수와 도의원, 군의원은 이 당장 편입과 함께 대구 광역시 소속으로 변경되어서 현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또 사무와 재산도 대구시가 이 일을 승계하게 되는데요. 이 대구시는 이를 위해서 이 도시와 교통계획 그리고 학군 조정, 농업 상수도 분야에 대한 이 사업 계획을 검토해야 되고 또 국공유재산 및 물품도 인수하고 예. 이 세입 세출 예산도 조정하고 이 각종 공부나 안내 표지판 정비들도 이 대구시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이 대구시와 경상북도 군위군은 앞으로 공동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편입 준비 과정에서 이견을 좀 조정하고 협의를 할 계획인데 뿐만 아니라 뭐 경찰이라든지 소방 네. 조직도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현재 군위경찰서는 이 경북경찰청 소속인데 이 대구경찰청으로 소속이 변경되고요. 이 경북 의성소방서가 지금 군위군 지역의 소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대구 강북소방서가 그렇군요. 담당할 계획입니다. 강북소방서가 올 내년 4월에 준공할 예정인데 이 부분도 함께 이 군위군을 맡으면서 네. 출범을 하게 되고요. 이 선거구 역시 이 군위를 어느 지역 선거구로 포함시킬지 이 부분도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군위군이 빠진 경북 선거구는 그러면 어떻게 개편이 되는 건가요? 현재는 그 군위가 의성, 청송, 영덕과 같은 선거구인데요. 여기서 군위가 빠지면은 의성, 청송, 영덕만으로는 선거구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선거구 개편에 대해서는 안동과 같은 선거구인 예천을 군위가 빠진 자리에 넣는 방안이 유력한데 네. 안동은 또 안동만으로도 독립 선거구가 가능합니다. 예. 자, 군위 국민들 사이에 이제 편입에 대한 기대만 있는 건 분명히 아닐 텐데 혹시 우려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특히 농업이나 이 축산업에 종사하는 군위군민들 사이에서 이 지원금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 농업과 축산업 분야에는 이 보조금 지원 정책이 상당히 많은데 이 대구광역시로 이 편입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는 이 경상북도이던 시절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예. 하는 우려가 나오는데 일단 군위군에서는 국민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 대안을 마련해 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군위군 이 편입 법률안이 바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의 선결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진행 중 빨라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그 통합신공항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소관위원회인 국토교통위에 계류 중인데 아마 이제 국회 통과도 탄력을 좀 받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일단 그 대구시당위원장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군위의 대구 편입은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의 첫 관문이다. 따라서 통합 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도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힌 바가 있고요. 네.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군위군의 대구 편입 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통합 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반겼습니다. 다만 여야 간 예산안 대치로 통합 신공항 특별법이 정기국회 문턱을 넘기지 못하면서 연내 국회 통과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역 정치권은 오늘부터 시작해 내년 1월 10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야당을 설득하는 등 연내 법안 통과에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예. 자, 군위군의 대구 편입. 이제 남은 과제는 뭐가 있을까요? 청 기자는 뭘로 보세요? 네, 아마 지도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직접 맞닿아 있는 곳이 팔공산뿐입니다. 이 자동차로 대구에서 군위군으로 가려면 7곳군을 거쳐야만 접근이 가능하고요. 네. 이 이야기는 군위와 대구 간의 심리적, 물리적 거리감을 줄이는
교통계획이 가장 우선적으로 좀 필요하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군위군민들이 병원 이용 등에 자주 찾는 이 대구 북구 지역과 교통망 연계 역시 이 빠른 확충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대구와 편입 간에 이제 교통 연계가 좀 더 잘 돼야 되겠다 이런 지적이시고요. 배 기자님은요? 오랜 세월 농촌 지역으로 살아온 군위로서는 좀 분절감이 있을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분절감. 네, 그래서 편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뭔가가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실제로 1995년 대구로 편입된 달성군이 대구 산업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요지가 되기까지도 2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군위 같은 경우에도 뭐 도시계획, 학군 조정, 농업 분야 등의 주요 사업 계획 재정비에 좀 속도전으로 임할 필요는 없지만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대구시가 균형을 잡고 안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행정조직의 융화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년 7월 대구 편입되는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대한 기대와 과제를 함께 짚어봤습니다. 뉴스민의 천연길 기자, 매일신문 배주현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8시 50분 지났습니다. 인생 전환기획 있는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역의 청년 정책을 살펴봅니다. 청년 리포트 대구시 청년상담소 강혁주 상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어떤 청년 정책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참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를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지방재정 활동의 민주주의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2005년 지방재정법에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1년 3월 지방재정법을 제정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참여 예산제를 의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의의는 예산 편성과 집행, 결산, 환류까지 예산 전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재정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주민들이 직접 예산 집행에 참여하는 제도인데 주민참여 예산제도. 그러면 청년 정책과도 관련이 있나요? 네, 대구시는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몇 가지 참여기구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청년정책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정책 네트워크는 청년들이 직접 우리 대구시의 정책을 제안하고 검토 과정을 거쳐 실제 정책까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거버넌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청년정책 네트워크에서 지난 2019년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청년분과를 신설이 제안이 되었었고 검토 과정을 거쳐 2021년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청년분과가 신설돼 10억 원의 예산을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청년정책 네트워크라는 말 그대로 참여기구에서는 정책을 제안하는 것 이상의 권한이 부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책화되는 과정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참여기구의 일부지만 예산을 집행해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실제 거버넌스 모델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대구시도 이제 시작이지만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을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통해 집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이 실제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제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부 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방정부와 청년정책에 대한 효용감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데요. 저도 청년정책이나 지방정부 예산에 관심이 많아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 경제도시분과위원장을 역임했는데요. 그 경험에 비춰서 보다 발전된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청년분과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제언인가요? 네, 첫 번째 플랫폼 구축과 실질적인 참여 유도입니다. 물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플랫폼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 정책을 제안하는 별도의 플랫폼이나 웹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청년들이 정책과 예산에 대해서 자유롭게 제안하고 토론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그런 플랫폼을 구축해서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거군요. 네, 그뿐만이 아니라 청년 정책 제안의 상시와
또 상시화 제고도 필요합니다. 주민 참여 사업의 경우 주민들이 실질적인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 제한의 상시화와 사업 제한의 편리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죠. 현행 주민 참여 예산 제도는 시기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예를 들어 현재 주민 참여 예산은 다소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2월에서 6월 사이에 사업 제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앞서 소개드린 정책을 제안하는 청년정책 네트워크 역시 시즌제로 운영이 되는데요. 매년 4월에서 10일 사이에 모집을 하고 사업이 종결되기 때문에 연속성이 부족한 편입니다. 네. 청년정책 네트워크는 2016년 청년온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는데요.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나름대로의 역사나 결과들이 정립되지 못해 매년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질적인 재고를 위해서라도 정책을 제안하는 청년정책 네트워크나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총원의 일정 수 이상은 연임 위촉 등의 방법으로 개인의 학습과 경험을 단체 역량으로 키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정책 네트워크 활동의 성과를 좀 계속 이어가자 이런 제안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청년분과 발전을 위해서는 운영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청년정책 네트워크나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참여하는 청년의 나이는 다양하지만 주로 대학을 막 졸업하거나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정책을 제안할 때 그 취지뿐만 아니라 예산의 적절성과 상위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정책을 배정하는 주민참여 예산제 역시 전달체계 등 다소 행정적인 이해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실 청년분들이 이러한 역량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예. 그래서 대구광역시는 청년센터에서 청년들이 제안하고 하는 청년 정책에 운영지원단이라는 제도를 두어서 행정과 청년 사이의 간극을 줄이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네. 전담 인력이 아니다 보니까 업무 과중 등이 항상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운영 역량 강화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해주셨습니다. 대구시 청년상담소 강혁주 상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이고요.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